하이 키키,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바빠서 영상을 못 만들다가 그간 만들려고 했던 영상들을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호주 간호사로 면허를 바꾼 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혹은 이제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게 여러 용어들이 이 모든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어 가기 때문에 전체 과정에서 계속 이제 용어들의 혼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쓰는 이제 레퍼런스, 병원 공식 이메일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경력 인정에 관한 거고, 세 번째는 신체 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퍼런스와 병원 공식 이메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서 가장 차이가 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아프라, 면허 전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드를 받는 안맥 과정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병원 취업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과정에 레퍼런스와 병원 공식 이메일이 항상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과정마다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뭐가 다르고 뭐가 헷갈려 하시는 건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허 전환이에요. 처음 관문에 이제 간호사 면허를 전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병원 공식 이메일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요즘 과정에서 좀 달라져서 또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 게, 면허 전환 시에는 이제 서류를 공증받지 않으려면 병원에서 병원 공식 이메일로 아프라에 직접 내 경력 증명서를 보내줬어야 했어요. 근데 현재 바뀐 이후로는 어디에서든 이제 호주든 한국이든 그 외 다른 나라거든 내가 호주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공증을 받아서 그 공증받은 서류를 업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공식 이메일이 없어도 이거는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맥입니다. 안맥은 내가 간호사로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했는지, 나의 스페셜티가 무엇인지를 나눠주는 기관이에요. 고로 내가 일했던 이 병원, 이 부서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라고 글을 쓰고 부서장님에게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안맥이라는 기관에서 다시 부서장님의 메일로 이 사람이 이런 레터를 썼더라, 이게 맞니? 사실이니? 네가 사인한 거 맞니? 라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부서장님께서 네, 제가 사인했고 내용 맞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내주면 안맥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안맥에서 보통 병원 공식 이메일을 사용해서 이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병원 공식 이메일이 필요하고, 병동의 부서장님과 이런 과정을 할 것인데 혹시 절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부서장님이 직접 영어로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요. 저는 근무하던 병원에 저의 업무를 바탕으로 한글로 이제 업무 지침서를 작성을 한 뒤에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부장님께 한글 파일과 영어 파일을 보여드리고 이거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말씀드리고 자필 서명 받아가지고 스캐너에 업로드했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볼 당시에 그냥 PDF 파일로 전자 서명 받아가지고 하셨다는 분도 계시기는 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많이 겪으시는 게 병원 공식 이메일에 관한 이제 부분인데요. 한국이 이제 대형 병원이 아닌 이상 공식 이메일을 쓰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겪어본 일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비슷한 상황이 계신 분들이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제 뭐 찾아볼 때 그냥 들어본 바로는 뭐 총무팀이나 인사팀의 이메일을 적어가지고 그분들이 수간호사 쌤한테 전달해서 뭐 답변을 받아서 이제 확인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썼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원 취업에 사용되는 레퍼런스입니다. 이제 아프라나 안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식 기관이고 예외 없음, 뭔가 이렇게 오피셜하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병원 취업 시 레퍼런스 체크는 병원이 주체이고, 그 병원에 이제 내가 가려는 부서가 나의 취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마다 좀 다르다는 건데요. 이제 한국에 만약에 공식 이메일이 없을 때 내가 레퍼런스를 구해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정 설명을 조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사정 설명해가지고 공식 이메일 없이 개인 이메일로 취업하시기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일단은 뭐 병원마다 부서마다 뭐 액회마다 그게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일단 취업을 하실 때 서류 다 넣고 면접까지 다 보신 뒤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꼭 공식 이메일이 모든 병원에 있지 않다는 거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 취업에 있어서 레퍼런스 공식 이메일에 꼭 오피셜한 이메일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사실 그거는 내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호주 취업에 있어서 레퍼런스 체크를 안 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아예 없다고는 물론 말은 못하지만 거의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이제 문화적인 걸로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뭐 한국에서 병원을 그만둘 때 모두가 당당하게 저 호주 갈 거라서 언제 그만둘 거고 레퍼리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약간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 레퍼런스를 요구할 때 많은 이제 큰 병원들은 바로 인라인 매니저를 요구하거든요. 인라인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했던 내 부서의 내 바로 위 수간호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여타 다른 매니저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호주 와서도 그거 계속 관리해야 되거든요. 호주에서 이직하려고 할 때도 그거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좀 뭐랄까 이거 레퍼런스 관리를 좀 해서 오는 게 개인적으로는 취업할 때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헷갈려 하시는 경력 인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 또한 호주 간호사 면허 전환부터 해서 쭉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엄청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면허 전환, 안맥, 영주권, 그리고 병원 취직할 때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면허 전환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보이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뭐 코로나 센터에 근무했는데 될까요? 뭐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는데 될까요? 사업체에서 근무했는데 될까요? 이런 게 되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내 경력 증명서에 간호사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영문으로 registered nurse라고 적혀 있어야 면허 전환할 때 인정을 해주고요. 면허 전환하기 위해 채워야 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만큼의 시간을 경력증명서로 뗐을 때 간호사로 근무했다고 쓰여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 코로나 때 뭐 그 방역센터에서 근무하셨던지 뭐 공무원이시던지 사업체에서 뭐 산업간호사로 일하시던지 뭐든지 간에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저 아는 분은 방송국에서 간호사로 하셨는데 간호사로 잘 해가지고 경력 인정 받으셨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말하자면 이제 두 번째는 안맥 코드와 영주권 경력 점수를 엄청 혼재돼서 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처음에는 너무 막 그 과정이 사실은 이제 다 지나고 보면은 클리어해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가 뭐고 뭐가 뭐고 이게 되게 그래요. 저도 처음에 189, 190도 뭔지 모르고 안맥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안맥을 왜 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약간 이런 그 상태였던 게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그게 클리어해졌으면 하시는 바람에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보이는 게 그거예요. 안맥에서 코드 못 받았는데 나 NEC인데 그러면 저 경력 점수 빵점인가요? 아니면은
혹시 다니던 병원이 뭐 3개, 4개인데 그 중에 하나에서밖에 공식 이메일이 없어서 안맥 코드를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점수 못 받는 건가요?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안맥이란 곳은 Australian Nursing and Midwifery Accreditation Council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 기관이 하는 일은 호주 간호사 및 조산사 교육 과정의 품질을 관리하고 간호조산 전문직 등록을 위한 기준을 성립하는 독립적인 인증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맥에 넣을 때 스킬 어세스먼트 한다고 하고 넣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간호사 면허를 딴 저희 같은 한국 간호사들이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할 자격이 되는지를 평가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내가 이 자격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기관인 거지 경력이 몇 년인지를 보는 기관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받게 되면 이제 호주 영주권 준비할 때 189, 190, 491 등의 비자의 EOI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때 내 코드를 입력해서 나는 크리티컬 케어 너싱을 하는 간호사야 라고 분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코드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에이지드 케어도 있고 뭐 커뮤니티 헬스도 있고 메디컬, 서지컬, 크리티컬, 페디아트릭 뭐 다 있거든요. 다양하게 있는데 NEC도 있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 코드별로 이제 간호사가 다 분류가 되는 거예요. 너는 여기가, 너는 저기가, 너는 크리티컬 케어 간호사, 너는 페디아트릭 간호사 이런 식으로 간호사들을 분류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궁금할 수 있는 게 이제 코드별로 커트라인 점수가 조금 달라요. 공식 홈페이지에 점수가 나와 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고 뭐 많으면 5점, 10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코드를 선택할 선택 권한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중환자실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차가 된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만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제가 선택권이 있다면 여기서 코드를 조금 점수가 낮은 걸로 골랐을 것 같긴 해요. 약간 그런 거는 그냥 짧게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영주권 인비테이션을 받은 뒤 EOI는 Expression of Interest잖아요. 근데 나 이거 받고 싶어 하고 대기 서는 거잖아요. 내 점수와 코드와 모든 걸 넣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얘네가 저희한테 인비테이션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안맥 서류를 혹시 어디에 넣을 것 같으세요? 안맥 서류는 경력 인정받는 곳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요.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Work Experience Overseas Evidence of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내는 서류거든요. 거기에 낼 수 있는 서류는 영문 경력증명서, 영문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사학연금 증명서, 영문 원천 징수 영수증, 영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영문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이렇게 6가지 그 외에 뭐 추가로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앞에 있는 3가지만 냈는데 통과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경력을 인정받는 서류에는 안맥 서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맥 코드를 받는지 아닌지 뭐 안맥 코드 NEC로 받으면 뭐 나머지는 인정을 못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안맥 서류는 Skill Assessment Evidence of라는 항목에 아프라 면허와 함께 이렇게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NEC 코드든 내가 뭐 병원을 5개에서 일했는데 한 곳에서밖에 안맥을 못 받았든 그거는 상관없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서류로 내가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간호사로서 일을 몇 년간 했는지, 내가 세금을 몇 년 냈는지, 내가 뭐 연금을 몇 년 부었는지 이런 것들로 이 사람들이 내 경력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 경력 인증이에요. 헷갈려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막상 닥치면 안 헷갈리거든요.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준비할 때 과정을 이제 다 알고 시작하고 싶은데 여기서도 이 단어가 들리고 저기서도 이 단어가 들리고 하는 게 되게 혼자 팔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문제이라서 제가 하나씩
꼭 이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병원 경력 인증은 저는 일단 빅토리아주 퍼블릭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제 거의 2년이 되어가요. 거의 계속 여기서만 지금 일을 했는데 저희 병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당 1248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저희 HR에서 받았어요. 근데 저희 풀타임 기준이 3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248시간을 38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38시간으로 나누면 32주가 나와요. 근데 전체 이어는 52주잖아요. 그러니까 52주 중에 32주, 32.84주, 그러니까 33주 정도만 일해도 1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당겨서 이게 정확히 뭐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6개월, 0.6이니까 한 7개월 이상 일한 건데 이게 7개월이 지났다고 갑자기 오르는 건 아니고 1년 중에 이만큼의 시간을 채웠을 때 이제 1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근데 이게 주마다 병원마다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빅토리아 퍼블릭에서 일하고 저희 병원에서 해준 말이기 때문에 빅토리아 퍼블릭에서는 아마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다른 퀸즐랜드 퍼블릭에서 올 때 오퍼 받았을 때 제 오퍼 레터에 시급이 뉴그렛 시급부터 그 이어 8인가 9까지 시급이 레인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이 뭐 40불에서 50 몇 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인지로 적혀 있고 제 애니엄 인컴도 그런 식으로 적혀서 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나는 몇 년 차인데 왜 뉴그렛 시급은 왜 적혀 있고 니네가 그래서 나한테 얼마를 주겠다는 거니? 하고 물어봤는데 걔네가 이제 Recognition of Prior Service Form 해가지고 보낸 게 있는데 뭐 풀타임이었는지 파트타임이었는지 그리고 토탈 워크 아워스가 얼마였는지를 저한테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병원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경력 증명서를 요청할 때 애초에 풀타임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한국 기준 일주일에 40시간이라는 단어 40 hours per week을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요청해서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병원은 제가 자꾸 병원 서류가 아닌 걸 요구하니까 약간 처음에 좀 그랬어요. 이게 근데 그게 어쨌든 HR에서 요구하는 서류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어쨌든 몇 번의 메일 끝에 받기는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지금 현 병원에 왔을 때는 저는 입사 서류로 뭐 학교 졸업장이나 경력증명서 이런 걸 다 냈었는데 그때는 그냥 경력증명서 기준 시작일로 해가지고 알아서 카운트돼서 경력자 시급으로 지금 병원에서는 오퍼를 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체 검사예요. 신체 검사는 이것도 뭐 신체 검사, 의료인 신체 검사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 거를 봐가지고 올리는 건데 일단 워홀로 6개월 이상 한 병원 근무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도 6개월 이상 근무했고 10 몇 개월 근무하고 영주권 나왔었고 이건 도심이건 리즈널이건 상관없고 그냥 병원이든 에케든 상관없어요. 그냥 의료인으로 일하면 무조건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일단은 최근에 호주 워홀이 신체 검사가 아예 생략이 됐어요. 저는 신체 검사 20몇만 원 주고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달 전에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조금 적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호주 간호사로 일하러 오시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때 이제 의료인 신검이란 항목이 이제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비자라는 거는 비자를 그란트 시키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검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홀 신검을 받아도 비자 그란트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게 생략까지 됐기 때문에 더더욱 받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의료인 신검을 안 받으면 병원에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백신 맞은 기록과 그 한국에서 일하던 병원에서 뭐
시롤로지 검사 1년에 한 번씩 해주잖아요. 그거 검사 결과지 가지고 호주에서 워홀로 비자로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료인 신검 안 받았고요. 여기 와서 피검사 백신 안 맞았습니다. 그냥 한국에 있는 모든 결과 가지고 와가지고 일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의료인 신검을 받다 오는 게 유리할까가 궁금하실 텐데요. 비자 신체 검사는 이제 의료인 신체 검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비자 신체 검사든 딱 1년간 유효해요. 내가 1월 1일에 받았으면 그 당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1년 안에 영주권 인비테이션을 받고 그란트까지 난다면 이게 유리한 거거든요. 돈을 2번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비테이션을 1년 안에 받았더라도 만약에 1월 1일에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 비자 인비테이션을 12월 1일에 받았어요. 그럼 30일의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서류가 그란트 되는 과정에서 그 비자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 그란트가 미뤄져서 다음 연도 뭐 2월이 됐어요. 그러면 신체 검사를 받은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신체 검사를 다시 하라고 메일이 올 수 있습니다. 얘네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신체 검사가 1년이 넘었으면 결국에 다시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메일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는 뭐 워홀이 신체 검사를 아예 받지 않아도 돼요. 40년 근데 의료인 신체 검사를 받으면 40여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받고 왔는데 비자를 그란트하는 사정 과정 중에 기간이 넘어가지고 신체 검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호주 돈으로 600불에서 700불 정도 들여서 신검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이중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홀로 들어오더라도 내가 189, 190, 491 비자를 1년 안에 인비부터 그란트까지 그 안에 서류 과정 이런 거 딜레이 없이 받을 것 같다 하거나 워홀로 기간에 한계가 있고 나는 영주권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무조건 스폰서 비자를 받겠어. 그래서 그 신체 검사가 유효한 1년 기간 안에 사파리 비자 그란트까지 받겠어 한다면 한국에서 검사를 받고 오는 게 2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스폰서는 최대한 보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사실 현재 워홀 신체 검사도 생략돼서 20만 원조차 안 드는데 굳이 40만 원 들여가지고 받고 오는 게 꼭 이득일까는 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정말 확신이 있다면 내가 사파리를 이제 호주 가자마자 사파리를 찾아서 할 거야. 그 안에 무조건 491 비자 유리한 지역, 잘 나오는 지역에 가서 할 거야. 그게 아니라면 사실 189, 190은 지금은 아주 좀 잘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꼭 그걸 노리시는 게 아니라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레퍼런스 공식 이메일 그리고 경력 인정, 신체 검사까지 해가지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제가 잘못 말했거나 말이 이상하거나 한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공부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좀 딱 정확한 정보만 딱 드리고 싶어서 항상 좀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저가 좀 미스하는 것도 당연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